서문, 오래된 책을 다시 펴내며. 이 책은 20세기 세계사의 11가지 큰 사건을 다룬 보고서다. 큰 사건은 작은 사건의 집합이므로 사실상 수백 가지 사건을 다뤘다고 할 수 있다. 하필 왜 이 사건들을 선택했는가? 세계를 지금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끝나고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런 사건을 고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거리는 생겼다고 본다.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다. 21세기가 열릴 때 41살이었다. 20세기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의 변화를 껴안으려고 노력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가 늘 수월하지는 않았다. 내 인생의 절반은 냉전 시대였다. 전직 장군들이 양복을 입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말할 자유가 없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사는 게 고르지 않았다. 가정, 학교, 군대, 회사를 가릴 것 없이 사회 전체에 폭력이 난무했다. 나머지 절반의 인생은 모든 것이 웬만큼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살았다. 크게 바뀐 것도 있고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책을 다시 쓰면서 내가 20세기 인간임을 새삼 확인했다. 20세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으니 20세기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마는 나는 그저 아는 것 자체가 좋아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으리라 믿고 책을 낸다. 심오한 역사 철학이나 역사 이론은 없다. 역사의 사실, 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뿐이다. 해석은 가끔씩만 덧붙였다. 새로운 책도 아니다. 1988년에 초판을 출간했고 1995년에 개정했다가 여러 해 전에 절판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다시 썼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충하고 문장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다시 썼다. 다룬 사건은 거의 같지만 그대로 둔 문장은 하나도 없다. 정보량을 늘렸고 해석을 들어 바꿨으며 각주를 꼼꼼하게 달았다. 초판 원고를 쓰던 1987년 28살이었던 나는 최루탄 가루 날리는 거리에서 낮을 보내고 구로공단 근처의 벌집 자취방에 돌아가 밤새 볼펜으로 원고지에 글을 썼다. 그때 세계는 냉전의 막바지에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의 담벼락을 무너뜨렸다. 나는 독재자가 국정교과서와 신문방송을 동원해 국민에게 주입한 역사 해석과 싸우려고 그 책을 썼다.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라는 이념의 색안경을 벗지 않고는 문명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판의 문장은 거칠었고 시선은 공격적이었다. 논증 없는 주장도 적잖이 늘어놓았다. 1995년 개정판에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독일 통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와 이스라엘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같은 사건을 반영해 내용을 보충하고 이호덕 선생이 우리 글 바로쓰기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문장을 바로잡았다. 그렇지만 초판보다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출판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폐지하자 수준 있는 세계사책이 서점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민망해졌다. 1980년대 지식청년의 지적 반항이라는 평을 들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는 예전의 내가 있었다. 열정은 넘치지만 공부는 모자란, 열심히 배우지만 사유의 폭은 좁은, 의욕이 지나쳐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 공감하기보다는 주장하는 데 급급한, 현학적 문장을 지성의 표현으로 여기는 글쓰기의 기초가 약한 젊은이가 보였다.
그런 모습으로 누구의 서가에 놓이는 것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책을 거두어 드렸다.